건설사들의 신용위기라. 그중에서도 롯데건설이 위험하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 이 말 사실입니다.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한국기업평가나 한국신용평가, 국내 신용평가 회사들이 말입니다. 롯데건설 회사채에 대해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안정정에서 부정적으로 말입니다. 지금 롯데건설의 신용등급은 A+입니다. A+. A+를 안정적이다. 그럼 A+가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A+에 부정적이다 이 표현을 달았다는 것은 여러분 적어도 6개월 안에 A+가 A0가 되든지 A-가 된다는 뜻이에요. 네. 쉽게 말하면 신용등급이 내려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용등급이 내려가면 이것은요 어쩌면 어마어마한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이라는 게 돈을 빌릴 때 이자율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도 될 수 있고요. 또 신용등급이 낮으면 이게 쉽게 말하면 투자자들이 그 회사채를 안 사주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럼 미매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미매각이 일어난다는 것은 회사채를 발행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발행 못한다. 저는 그런 상황이 될까 진짜 두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롯데건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용등급이 부정적이 됐느냐. 일단 이 지표를 보세요.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를 말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1월에 5조 8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2021년에는 4조 6천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PF 우발 채무라는 게 뭐냐? PF 우발 채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 아파트를 짓는 사람들 이들을 시행사라고 합니다. 시행사. 그리고 아파트 공사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시공사라고 합니다. 시공사. 일반적으로 시행사가 돈을 빌릴 때 뭐 증권사에서 빌리든 저축은행에서 빌리든 아니면 일금융권에서 빌리든 시행사만으로 어떤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땅만 가지고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시공사에 신용보강을 요청을 합니다. 신용보강을. 그러면 대부분의 시공사 신용보강을 해줍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발채무인데 만약에 시행사가 못 갚으면 이거는 시공사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떠안는 우발채무가 굉장히 크다는 건데 이게 롯데가 말입니다. 5조 8천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이것은 여러분 시장에 신용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는 것도 맞죠.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2017년에 1조 6천억 원에서 2022년 11월에 5조 8천억 원이면 이거 감당하기 진짜 쉽지 않겠죠. 감당하기 쉽지 않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롯데건설뿐만 아니라 태영건설도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신용등급이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여기도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발채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2017년만 하더라도 4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2년 11월에는 2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이것도 위험하죠. 태영건설이 여러분 잘 아시는 SBS 소유주입니다. SBS 소유주. 그런데 여기가 지금 2조 4천억까지 늘어났다는 것은 태영건설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태영건설은 신용등급이 A입니다. A. 그러면 여기는 A-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여기에다가 25위에 해당되는 한신공영 여기도 마찬가지 B 트리플 플러스입니다. B 트리플 플러스면 여기도 지금 신용등급이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롯데건설 같은 경우는 5조 가장 많은 5조 8천억 원이나 되니까 예. 지금 롯데그룹 내에서 어떻게 하든 지원해서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현재까지 1조 4,500원을 조달해서 롯데건설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이거 가지고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야 롯데건설 괜찮을까 이렇게 걱정을 합니다. 아마 그 분기점이 26일이 될 거예요. 12월 26일. 12월 26일 날 롯데건설은 회사채를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롯데케미칼이 신용 보강을 합니다. 예,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한다면 여기에서 롯데건설이 회사채가 좀 뭐 지금 금리 자체가 5% 중반 이상이 될 거라고 하는데 만약에 2,500억이 발행이 되면 그나마 롯데건설은 한시름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예요. 게다가 말입니다. 게다가 이게 PF 우발 채무도 심각하지만 이것도 심각합니다. 미청구 공사 금액 말입니다. 미청구 공사 금액이라는 게 쉽게 말하면 공사 발주처에 청구하지 않은 공사 대금을 말하는데요. 예, 이거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게 말입니다. 아직 실제로 공사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원가 비용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손실로 바로 돌아섭니다. 손실로. 저는 이게 위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롯데건설은 2022년 3분기까지 바로 미청구 공사 금액이 1조 6,494억 원입니다. 적지 않죠. 굉장히 적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미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단 말입니다. 재무제표에 반영이 됐. 이게 일반적으로 미청구 공사 금액이긴 하지만 재무제표에는 일찍 반영을 하거든요. 그리고 향후 공사에 들어가면 이제 원가 비용을 떨어내는 그런 형태의 어떤 모양새를 가지는데 이거 쉽지 않아 보여요. 2021년에도 1조 3,777억 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버텨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1조 6,494억 원까지 되니까 이거 쉽지 않다는 게 시장의 예측치고요. 게다가 말입니다. 태형건설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2022년에 미청구 공사 금액이 지금 2,244억 원이었는데 2022년 3분기는 2,989억 원. 많이 늘어났죠. 32.2%나 늘어났습니다. 32.2%. 게다가 한신공영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597억 원에서 1,102억 원까지.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84.6%가 늘어났습니다. 과연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지금 시장의 예측치예요. 문제는요. 이렇게 됐을 때 이 금액들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죠?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나 태형건설의 PF 우발 채무나 게다가 롯데나 태형이나 한신공역의 미청구 공사 금액이나 이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이게 전이가 되면 어디로 될까요? 결국 돈 빌린 곳이에요. 그죠? 증권사, 저축은행, 보험사, 그리고 2금융권, 1금융권 이렇게 빌렸을 텐데 이게 이제 괜찮을 건가? 거기에 대한 불안감 점점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지만요. 실물 경제가 참 좋지는 않습니다. 실물 경제가 점점 나빠지는 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저는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 반드시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의 불안감이 더 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사들 진짜 어렵습니다.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가능성 굉장히 높고요. 이거 만약에 제대로 대처 못하면 부동산발 경제 위기도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돼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을 잘 펴서 이 위기를 막았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